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소식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해몽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4파전으로 확 달아올랐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가볼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물밑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드디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예전에 당을 이끌었던 경험 있으신 분이라 이번에 다시 도전장을 내미신 건데 정치권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민정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어요. 고민정 의원 하면 원내에서도 발언력이 있는 분이라 이번 출마가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이제 완전히 사파전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송영길, 고민정, 김민석, 정청래 네 분이서 당대표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거예요. 그런데 후보들만 많아진 게 아니라 이른바 전대룰이라고 하죠.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도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하고 어떤 비율로 반영을 할 건지 이 규칙 하나하나가 사실 당선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서서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17일에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 자리가 경쟁의 품격과 화합의 가치가 공존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말이 참 좋죠. 경쟁도 하되 서로 예의는 지키고 결국 하나로 뭉치자는 취지인데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쪽에서도 이 기조에 맞춰서 원칙을 하나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멸칭 사용이나 과도한 비방 같은 네거티브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아무래도 4명이나 되는 후보가 붙다 보니 자칫하면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데 이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 보안수사권 놓고 정면 충돌, 이번엔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상당히 날선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에서 갑자기 전면 폐지로 180도 선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치에서 폐지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선 세민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삼을 만한 대목이죠.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안 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그 근거로 든 사례가 바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장윤기 사건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더라면 장윤기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만약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자체가 세상에 드러나지도 못했을 거란 얘기니까요.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이 보안 수사한 사항이 무려 11개나 된다고 강조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지점이 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으면 사건이 묻혔을 거라며 보안 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이 사건을 들었고 정성호 장관 역시 같은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허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호 장관은 수사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 하나를 두고도 여야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끌어내고 있는 셈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와 첫 회담 외교 소식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은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화답했는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어요. 두 정상이 처음 만난 자리치고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 미국 갈등 제점화 호르무즈 해협 카드까지 그런데 중동 쪽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감행했어요.
이란은 이번 공격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종전 양해각서, 그러니까 종전 MOU를 위반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카드 하나를 더 꺼내 들었는데 바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라 이 카드가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국제 유가와 물류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 미국이 먼저 이란에 공습을 감행했고 그 다음 이란 역시 걸프만 내 미군 기지들을 향해 보복 공격에 나선 이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공습과 보복 공격이 오간 뒤에 나온 발언인 만큼 종전 합의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IMF 한국 성장률 전망 대폭 상향. 이번엔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4개월 만에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이런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견조한 반도체 대외 수요를 꼽았는데요. 반도체 수요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 중동 전쟁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오히려 압도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IMF는 내년에도 2.5%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한 와중에도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게 이번 전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행진, 경제지표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5월까지의 누적 흑자 규모가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아직 한 해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작년 한 해치 흑자를 벌써 넘어섰다는 뜻이니까 신기록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반 급락, 패닉장 연출. 반면 증시 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나란히 5% 넘게 급락 마감하며 동반 패닉장을 연출했어요. 반도체 관련 불안감과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말씀드린 IMF의 성장률 상향 소식과는 참 대조적인 흐름이죠. 국내 증시가 좀처럼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분간 신중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교부금 연동제 개편, 기획처 vs 교육부 정책 이슈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내국세 20.79%가 초중고등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수는 계속 느는데 정작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불일치 상황 속에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을 두고 기획처와 교육부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배정 비율은 그대로다 보니 이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와 교육 재정은 함부로 줄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장윤기 사건, 경찰청장 직무대행 긴급귀국. 앞서 잠깐 언급했던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 대응을 위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예정됐던 출장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하기로 했어요. 부실 수사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뒤늦게라도 수습에 나서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했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에요. 개혁신당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구속, 선거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선거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아온 개혁신당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정의한 후보에게 뇌진탕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병원이 다름 아닌 정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여정, 에미상 후보 올라 훈훈한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미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으로 꼽히는 에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여정 배우는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시즌2에 특별 출연을 했는데요. 이번에 만약 에미상까지 수상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짧은 특별 출연만으로도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후보에 오른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충청 지방 극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 2차례,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아침 충청 지방은 호우 비상 상태입니다. 특히 충북 보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긴급 재난 문자가 2차례나 발송됐어요. 어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근길 앞두고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과 시설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권 전당대회 소식부터 국제 정세, 경제 지표, 그리고 날씨 소식까지 정말 다양하게 챙겨봤는데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해몽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